여러분 안녕하세요. 50대 직장인 민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는 제가 걸은 길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만 이 방법이 저한테만 맞았을 뿐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제시했을 때 어차피 선택,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이런 방법도 있더라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은 기본입니다. 왜 기본이냐면 이 민법을 잡아놓으면 2차 과목에 도움이 되죠. 2차 과목에서 특히 중개사법과 공시법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잘 다져놓으면 아마 2차 과목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편할 겁니다. 자, 민법은 우선 기본소를 두세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32회 공인중개사 올해 민법 시험이 좀 어려웠죠. 제가 80점을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서를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저는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잖아요.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자, 회복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런 용어들도 상당히 낯설단 말이에요. 일단은 1회독할 때 이런 기본 그 어휘의 개념을 정립하시고 2회독할 때 그 정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틀이 잡히죠. 그 이후에 문제를 풀게 되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해하는 과목이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가령 저는 이 대리 파트를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대리 파트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응용이 되면 또 무효와 취소 그리고 점유자와 회복자 등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 민법이든 서석진 교수님의 그림 민법이든 쉬운 민법이든 이렇게 강사 한 분을 선택해서 그 강사를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앞에 민법 총칙부터 뒤에 특별법까지를 한번 꿰뚫으시고 기본을 다지면 다른 어떤 그 강사분의 민법 강의를 들어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그 주임법과 상임법이 명의신탁 요런 것들은 2차 과목에서도 그대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개념만 확실히 잡으면 중개사법도 도움이 되고요. 세법에서도 이게 이제 그 점유에서 점유 추정할 때 취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점유한 날로부터 20년간 시효취득의 그 개념이 있잖아요. 민법에서. 물론 등기해야 이제 제3자한테 대항력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법하고도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민법이 안 되면 공인중개사 합격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법을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민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특히 용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채권자 대위권, 물상 대위권 이런 용어들이 낯설거든요. 제가 전공이 한문이라 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그 개념어들의 한자어 개념어들의 이해는 상당히 빨랐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자잖아요, 한자어.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개념어들을 한번 제 방식대로 풀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개념어들을 한번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민법 역시 문제 풀이는 점수를 높여줍니다. 저는 10년치를 3번 풀었습니다. 민법 문제 3번. 그러니까 그 패턴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패턴. 그래서 그 물권법의 유치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유치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거든요. 배제. 또 저당권에서도 이 저당물에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도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주 그 물권이지만 특약이 가능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년치 안 되면 5년치라도 3번 이상 꼭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패턴이 어디에 대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 대리권 소멸이 사사성파 그러잖아요.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인 개시, 어쨌든 파산, 뭐 이런 것들도 다 외우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법은 강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많은 민법 강사님들을 강의를 조금씩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방문각의 김덕수 교수님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민법도 파트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민법, 민사특별법에서 어떻게 명의신탁 부분을 포기하신 분이 많아요. 뭐 계약 명의신탁, 3자 명의신탁 이게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올해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계약 명의신탁. 근데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민법에서도 한 문제, 중개사법에서도 한 문제, 2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 명의신탁 문제는. 근데 이제 그 밖에 본인이 정말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버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 주시니까 가급적이면 김덕수 선생님 다른 부분을 듣더라도 다른 교수님을 선택하셨더라도 유튜브 그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그 무료 강의에서 그 개념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그 채무자 위험 부담이에요. 계약한 이후에 과실 없이 어떤 그 목적물이 그 대상물이 소실되거나 파괴됐을 때 그 위험 부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채무자 위험 부담. 근데 이 채무자라는 게 흔히 우리가 돈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채무라는 게 대상, 부동산을 넘기는 것도 채무자잖아요. 소유자. 그래서 이 채무자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해하는 부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김덕수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100점이 아니라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김덕수 교수님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 시간 줄이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어쨌든 간에 뭐 다른 교수님을 선택했더라도 조금씩 들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서석진 교수님은 이 프로필을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휘, 단어 쓰는 것 자체가 조금은 다르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단계 위라고 할까? 조금 고차원입니다. 그리고 그림민법이라 이미지로 기억하기 때문에 조금 낯선 거,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제가 편하게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메가랜드 서석진 교수님 강사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메가랜드 평가단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정동섭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3, 4개월 정도. 이때 그 정동섭 교수님의 그 강의 중에 그게 이제 제가 중개사법에서 그 문제를 마쳤는데 집합 건물에 있어서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규약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법 문제이기도 하면서 중개사법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최상의 문제는 저는 그걸 맞췄습니다. 그 중개사법에 출제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아파트가 있으면 건물하고 대지권하고 분리해서 판매할 수 있을까, 팔 수 있을까? 그런데 규약으로 자체 아파트 규약으로 관리 규약으로 정할 수 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정동석 교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제가 그 2차 과목에서 맞춘 거죠. 그 설명이 굉장히 깔끔하십니다. 그래서 방문각의 김덕수 교수님, 보충하는 부분은 메가랜드의 서석진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제 이 유튜브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메가랜드 평가단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아마 뭐 1월이나 2022년 1월이나 또는 7월에 있을 1기나 2기에 메가랜드 평가단에 꼭 합류하셔서 거기 나오는 퀄리티 높은 문제들을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동영상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틀이 잡힐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법을 잡지 못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다. 이해가 전제가 돼야지만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해만 되면 암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법에서 어쨌든 여러분이 목표로 하시는 점수를 획득하셔서 공인중개사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